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연일 복구 작업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전국적으로 쏟아진 강한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 닷새간 전국을 강타한 이 기록적인 폭우는 200년에 한 번 정도 내릴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하죠. 닷새간이 얼마나 많이 내린 건가요? 지난 16일부터 19일 밤 날짜상으로는 이제 20일 아침이 걸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경남 산청에서는 793.5mm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는데 우리나라 1년 내리는 강수량이 평균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반절을 훨 넘은 거죠. 약 800mm니까.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의 서산이 약 한 500mm, 또 광주 등 전남이 400에서 500mm 정도가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방 적게 내렸고 서울, 경기도 밑에보다는 적게 내렸지만 한 200에서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이게 단 기간에 그러니까 한 4일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비의 양도 양이지만 비가 내렸던 지역 좀 범위가 놀랐는데요. 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만 좀 피해를 줬다면 이번에는 충청과 전남 또 경남 등에 좀 매일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특징과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그 비의 특징이 지난 올 여름에 장마 동향이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평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해서 6월에 장마가 끝났어요. 통상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 정도 정체전선이 제주도에서 우리 내륙 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맛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6월 12일 날 장마가 시작해서 6월 26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해서 끝나는 게 6월인 것도 매우 특이하고 남부는 6월 19일경 시작해서 7월 1일 끝났어요. 그런데 중부가 좀 애매했습니다. 북한 지방의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경기도, 강원도 북쪽에 그 영향으로 장마 같지 않은 비가 찔끔씩 내렸거든요. 이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폭염 속에 7월 초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폭염이 빨리 시작됐습니다. 또 올여름 기상 특징이 태풍이 늦게 생겼습니다. 1호 태풍이 대개 한 5월 정도면 한두 개 정도가 생기는데 6월 11일 날 올해 첫 태풍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늦게 생겼어요. 근데 과거에 1951년 태풍 통계가 있은 이후 5번째로 늦게 생긴 해요. 자, 과거에 태풍이 늦게 생긴 해는 여름철 강수 특징이 확실히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호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그 폭염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마가 이대로 끝나면 우리나라 여름에 내릴 비가 적게 내려서 건조한 기간인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염려했거든요. 자, 그걸 만회해 줄 거는 이제 태풍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아닌 끝난 것으로 보여지던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뜨거운 성질의 공기가 딱 덮여 있고 이게 통상 온대성 저기압에서 봄철에 내리는 비의 형태를 보면 쑥 한번 훑고 내려가면서 그냥 비가 길게 내려봤자 뭐 하루 이러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방파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성질이 다른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그 방파제에 부딪히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16일부터 충청도, 그 다음에 17일 새벽에 충청도, 17일 오후에 전라도, 18일 경상도, 19일 밤에 마지막 이 정체전선이 물러가면서 경기 가평 지방에 많은 비를 내렸는데 하여튼 이 정체전선의 동향이 특이한 여름으로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경기 가평에서 새벽에 쏟아진 그 기습폭우 때문에 뭐 주민들도 피해를 받고 야영객들도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 폭우가 주로 이제 한밤중에 많이 퍼부었잖아요.
야행성 폭우의 원인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됐고 이게 이런 조건이면 이제 낮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 유독 더 많은 그런 야행성 폭우가 내리는 기상학적인 이유는 뜨거운 낮에 구름 위에 비를 내리게 한 구름 위에는 강한 햇빛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밑은 그 구름이 양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기온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구름 안의 온도가 밤보다는 높습니다. 밤에는 해가 지고 난 뒤기 때문에 밤에 한 30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해가 진 뒤에 25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기온이 높으면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기온이 낮으면 적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큰 물그릇이 만들어져 있고 해가 진 뒤 기온이 떨어진 밤에는 물그릇이 작아집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물그릇이 어느 정도 낮에 큰 물그릇이었다가 밤에 줄어들면 그릇이 작아지니까 넘치게 되죠. 그게 이제 응결해서 비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밤에 더 폭우가 많아지고 또 남쪽에 더운 공기를 실어 나르는 하층 제트가 더운 그 기온에서는 보다는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 하층 제트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밤에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런 야행성 폭우가 많은데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서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지난 20일부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비가 내린 거잖아요. 이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마 끝이 꽃 비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거로 돌이켜보면 1998년 7월 31일 전국의 조간신문이 일면 톱으로 장마 끝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저 그때 기상청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지리산에 300mm 넘는 폭우가 내서 103명이 야영객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계곡에서 야영하는 게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고 이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비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다만 하나에 그냥 장마라고 하는 게 언제가 끝났구나 이제 이 정도지. 그래서 저는 장마가 언제 끝나냐 이러기에 굳이 쓸데없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정체전선에 의한 이런 비, 이번.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난 뒤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 이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1시간에 100mm 이런 비가 내리거든요. 자, 그리고 태풍에 의한 비. 이 세 가지로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형태인데 자, 장마가 끝났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그거는 장마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하여간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장마가 언제 끝나냐에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예측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슈퍼컴퓨터로도 지금 기후 변화 양상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아마 전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기상청이 비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충남 서산에서 내일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300mm 이런 예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쪽집게 예보는 그건 뭐 슈퍼컴 아니라 지금 뭐 AI 100년 뒤까지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 재해 예방 측면에서 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이것만 아는 것도 굉장한 그 정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산에 500mm 왔네. 경남 산청에 800mm가 왔네. 이런 예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저희를 동원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예상 강수량이 왜 틀렸냐? 이거는 그걸 따진다는 건 저는 자연 재난 측면에서는 재난 예방 측면에서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게 지금 과학적 한계입니다. 바닷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 하늘에서 비가 얼만큼 오는지 이거 인간이 아직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였군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포항공대 연구팀은
앞으로는 이런 폭우가 이제 8월보다 7월에 네. 더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의 양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구온난화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 포항공대 연구 결과를 관심 있게 보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가장 더운 계절이 8월입니다. 8월에 가장 덥다는 얘기는 그때 비의 원료인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팀이 그 기후 상세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자, 지금 단계보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줄인 경우, 그래서 저배출 지금보다 줄이는 걸 저배출 경우, 지금 수준으로 계속 줄이지 않고 못하고 배출하는 경우, 고배출 시나리오 두 경우를 가지고 상세 기후 모델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8월이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 월인데 7월이 더 많이 오더라. 이걸 그런 그 연구 결과 밝혀냈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더 비가 많이 더 따뜻해진다는 얘기가 공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8월보다 7월이 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공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저 8월까지 안 가고 그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7월에 일찍 형성된다. 이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연구 결과를 봐야 될 것. 이거는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강수량 비교를 해보니까 7월이 많아졌다 이런 연구거든요. 예.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제 8월에 당연히 더 긴장을 하는데 이제 7월도 7월 초부터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그 어떤 과학 예측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